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5호 제1면 기사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 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중증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 척도, 개수, 별표 사인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별표 사인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 별표 사인 할 수 있다. 별표 사인 개수 척도, 글로벌 어세스먼트 스케일 전반적인 발달장애 척도로 자폐성 장애 판정 구분에 사용. 별표 사인 지능지수 35점 이하에 준하는 의학적 검사 결과로 인정 가능. 별표 사인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 부터 4월 22일 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누리집 www.pros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23.4월 물결표 사인 24.12월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발달장애인 부모 휴식 캠프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가족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자원봉사자 1. 한 매칭. 보호자 자녀 활동 분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가족에게는 휴식을, 발달장애인에게는 레저 및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 차 캠프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남부에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가족, 부모, 형제, 자매이다. 두 차 캠프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도 북부에서 열리며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전자우편 iosf@gmail.com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중복장애 여부, 형제자매 수, 부모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지난해 캠프에 참가한 A씨는 경기도 주민으로서 이렇게 고마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며 발달장애 자녀뿐 아니라 비장애 형제도 각각의 시간을 가진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쌍둥이 남매와는 항상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 캠프 덕분에 서로 떨어져 지내보는 경험도 하고 저는 호텔 숙박과 스파도 오랜만에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아이가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부모로서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캠프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진정한 쉼이 되길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용인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70-5089-2002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지역번호 031-8020-3497 등으로 하면 된다. 고양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25년 펀투게더 평생교육지원사업 운영 고양 등례시 시장 이동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허현숙 는 2025년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펀투게더를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투게더는 합창과 도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합창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도예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무료로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다. 합창 프로그램은 총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다양한 합창곡을 함께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노래 연습을 넘어 참여자 간의 호흡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도예 프로그램은 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은 찰흙과 도자기를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직접 제작하게 된다. 손끝으로 빚어내는 창작 활동은 참가자들의 감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펀투게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고양시 특례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시설팀, 지역번호 031-8075-3296,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역번호 031-975-6723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화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와부도서관이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2011년 첫 체결 이후 올해로 8번째를 맞았으며 양 기관은 대체 도서 대출 점자 정보기기 지원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와부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찾아가 인문학 중심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문화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와부도서관 커뮤니티룸, 점자도서관은 246 규모로 점자 도서 및 대체 자료만 536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점자 프린터, 점자 정보 단말기 등 특화 장비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통합형 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서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시민 모두가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